네, 오랜만에 시작하는 나실수이고요. 오늘 시간은 좀 그냥 잡담을 하려는 거는 아니고 스터디 조직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각 참석자 들어오신 분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들어오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좀 그 가운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준들부터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대화하고자 하는 거는 그 대화의 어떤 아웃풋으로서 그 수질 채널의 어떤 이제 스터디를 만들기로 원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 어떤 그 스터디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고민하는 방향이 그 지금 현재 있는 스터디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없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스터디를 만드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래요. 기본적으로 수질의 모든 스터디들은 그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그 스터디를 리딩 하시는 분들한테 유익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기본적인 목적이. 그래서 어떤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매주 공지가 나가서 거기서 수질 채널의 멤버십 회원들이면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어떤 들어오는 걸 토대로 해서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지만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그 물론 모두한테 유익이 되면 좋지만 그거는 좀 별개이고 실제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내가 한번 이제 준비해서 그 정말로 가르쳐 보는 것과 배우는 입장에서 배우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번 그 입장에 서실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마련해 드리는 거가 실질적인 취지이고요. 그리고 그 이것도 어떤 이제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메꾸기 위해서 수제리 프로그램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굉장히 열정을 불태우실 것처럼 어떤 얘기를 하셔가지고 스터디를 시작을 했다가 그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가지고 어떤 리더가 이제 속된 말로 꼬리를 내리는 경우에는 그거가 명확해진 경우에는 그냥 그 주간에 그냥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그 프로그램을 폐지해요. 그 갈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기본적으로 그 리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성격이고 그 리더한테 최고의 아웃풋이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책임을 요구하냐면 그 이제 매주나 어떤 격주로 뭔가가 시작이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줌 링크를 홀딩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 스터디에 대해서 본인의 몫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감을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물론 그 어떤 중간 과정의 어떤 민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레코드상 편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드리지만 기본적인 그 취지가 돌아가는 그 방식 하에서 얘기들을 한다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질 채널의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기저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지금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당장 이번 주만 해도 팀이 14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아마 그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뭔 영상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싶은데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 맞나 하는 어떤 그 고민도 개인적으로 있어요. 저 지금만 해도 저도 이제 링크 올리면서 꼬이거든요. 이게 맞는 링크인지 이 링크가 저 링크인지 막 그러고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그 맥락을 더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 통상적으로 스터디를 만드는 거랑 지금 어떤 면에 좀 차이가 있냐면 두 가지 면에서 특히 지금 들어오신 분들과 좀 구분되어지는 면이 있는데 기존의 수질 채널 프로그램들에서 수질 채널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기본적으로 그 기하학을 공부하는 이제 수학 PhD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질 채널의 어떤 태생 그 자체는 순수 수학을 공부하는 거에서 유익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 취지에서 어떤 굴러가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은 말 그대로 그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서포트를 할 거예요.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현재 향하는 방향은 순수 수학적으로 논문을 더 쓰기 위해서나 순수 수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질 채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소위 제가 이제 그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관심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응용 쪽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제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수질 채널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도입한다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수학 쪽이랑 접목하는 연구들을 제가 해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 방향의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제가 배울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채팅에만 제가 공유해 드리는 것으로 그 제가 아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알고 지내는 많은 수학 PhD들이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학계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쪽으로 가면 연봉이 기본적으로 두세 배가 점프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된 말로 이 그지 같은 학계에 있느니 그냥 그 돈 제대로 받고 보상받고 일하게 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니즈인데 그러면 어떤 필요들이 많냐면 그 수학 PhD들은 이게 말 그대로 그 수학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트캠프의 성격
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의 부트캠프에 이 사람들이 맞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배운 그 니즈에 맞으면서도 그 어떤 직무성이랑 연결될 만한 어떤 그것들을 채우고 있는 게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링크를 보여드린 그거예요. 그럼 이 링크를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1대1 멘토들을 PhD 레벨에서 붙여줘요. 그래서 같은 성격의 어떤 선배들이 있고 그리고 부트캠프 성격으로 보면 한 프로그램에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 보면 이제 그 링크에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관심 있으신 예를 들어 뭐 딥러닝이나 또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나 어떤 분들은 퀀텀 컴퓨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재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는 PhD 레벨의 멘토를 실제로 만나가지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3, 4개월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들을 말하니까 의미가 굉장히 깊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주변에서 그거를 해서 이제 회사로 점프해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안 남은 건 능력이 안 돼서 안 남거나 그런 카테고리랑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수질 채널 하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것들을 홀랑 100개 먹어서 채널로 갖고 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그 기본적으로 여기에 돌아가는 모든 미니 프로그램들과 부트캠프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전부 다 채널로 옮겨올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2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옮겨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좀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부트캠프에 올라와 있는 리스트가 한 10개가 돼요. 토픽이. 그러면 이게 그 하나당 실제로 이제 각각의 어떤 서브 프로젝트들 하는 걸 포함해가지고 한 4, 5개월 단위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매주 병렬로 다 돌려버리면 4, 5개월이면 채널의 프로그램의 병렬로 그만큼이 다 늘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그 레코드를 토대로 해서 그만큼의 프로그램들이 정의가 되어서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커리어상 어떤 그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리딩을 하는 형태로서 각자의 어떤 보상들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것보다 나은 방식으로 할 길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일들을 구상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단순히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딥러닝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럼 당장 다음 주부터 딥러닝 프로그램을 파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물론 그 만들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어떤 현재 커리어 패스상의 어떤 보상과 그리고 이 어떤 레코드와 스터디가 끝났을 때 그 지점에서 일련의 과정들 후에 나중에 이 스터디들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이런 어떤 그 링크들을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2019년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24년이니까 5년 됐잖아요. 그리고 그 채널은 아시다시피 기대수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인데 한 5년 됐죠. 근데 처음부터 그 작업을 했을 때부터 지금 오늘날 진행되는 것 같은 거를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들을 이 형태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게 양질의 영상들이라는 전제하에서 스터디들에 대한 니즈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냐 만약에 이 영상들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번 설명을 다시 해야 돼. 똑같은 얘기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레코드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들을 보편성의 형태로서 그냥 이 스터디로서 어떤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것들을 리딩하시면서 어떤 리더들이 기본적으로 길러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보상과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는 맥시마이징 하는 형태로 이것들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거를 본 다음에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형태의 어떤 1대1 어떤 이제 멘토링이 되었든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보상들은 확보가 되는 가운데 공익의 성격도 사실상은 있는 거죠. 여러 결에서. 그리고 지금 어떤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출산이나 어떤 이제 사회 어떤 그런 그 이제 공학기술 계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쉽지 않아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1대1로 의미 있는 퀄리티의 교육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제 생각했을 때는 요 방식을 대체할 만한 좋은 방식이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챌린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제 입장에서 이 지금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안 돼요. 솔직하게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돈이 될 걸 하려면 그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쫙 끌어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형태인데 지금 요 형태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대1 혹은 1대 한 N을 규모를 줄인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하는 작업의 노동량에 비해 가지고 경제적인 보상이 안 돌아오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 그냥 이건 순전히 제 입장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대체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냐면 제가 그러니까 따로 벌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구조상 제가 미국에서 어떤 그 교수로 살아갈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흘러가는 현재 구조를 봐서. 그러면 제 어떤 지금 고정 페이가 이제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교수상 어떤 것들을 그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직업이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그리고 타임 플렉서빌리티라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난주에 어떤 인터뷰를 거치고 와서 이제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벌리기 시작하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 뭐예요? 그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되게 큰 분기점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 한 지난 10년 동안을 저는 공부를 해온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제 공부를 하는, 물론 학자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좀 의미가 이제 학생으로서의 의미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규모를 키울 것이냐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생각하는 건데, 지금부터 대화하는 거는 제가 대놓고 수질 채널을 사실은 굉장히 확장할 생각으로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고, 그 취지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런 취재 사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필요하면 빤스런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질적으로는 좋은 교육들을 제공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 만약에 필요하면 딱 접고 다른 길로 갈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거 내가 계속 이제 수학자로 살아갈 것 같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과 커뮤니티 형태들을 만들어 간다. 에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취지들은 좀 전달이 좀 됐죠. 어느 정도 어떤 의미들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각자의 어떤 그냥 그 니즈를 따라가지고 스터디를 만드시면 그거에 맞춰서 채널 블록들을 끼워 맞춰 드리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방식은. 근데 다만 이 대화들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이게 예를 들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운송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이거의 레퍼런스가 이거 있으니까 그거 공부하자.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맞는, 그래서 PhD 레벨에 맞는 얘기가 있고 마스터 레벨에 맞는 얘기가 있고 회사 레벨에서 맞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학부생 레벨에서 맞는 얘기가 있고, 그것들은 똑같은 토픽을 토대로 할 얘기가 다 달라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리고 나중에 그 이 스터디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 취지에 맞게 들어온 형태로 하거나 혹은 똑같은 토픽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 니즈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얘기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좀 얘기들을 좀 해주십사 하면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스터디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하면 이 대화들의 레코드를 보시고 이런 취지로 스터디가 진행이 됐고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구나 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스터디를 만드는 거는 그 리딩 하시는 분들한테 최선의 아웃풋을 드리는 거를 애시당초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팀원으로서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가 실제로 리딩을 하는 입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 책임을 질 거라면.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면 좀 다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간들은 좀 있으니까요. 그 본인 얘기 하실 분들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순서를 좀 정해드릴게요. 그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각자 다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지 선생님은 제낄게요. 이지 선생님은 어차피 같이 할 것들이 이것저것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슨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이드 코멘트들은 괜찮지만 뭐 지금 여기서 적어도 스터디 조직하려고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일단 이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발언권은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 제가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여러 카테고리로 지금 구성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제가 순서를 일부러 그렇게 잡을게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CS 쪽 계통의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프로그램들을 지금 정의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럼 약간 커리어적으로 좀 그 당장 필요한 것과 길게 보고 하는 거에 대한 대화 두 가지 성격으로 좀 갈리게 되는데, 그 약간 이제 그렇게 가로져요. 어떤 중요하고 긴급한 거, 그리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거, 그리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거. 근데 여기서 3, 4번은 지금 다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 일들을 긴급해서 하겠다는 분들이 제 생각에 없거든요. 지금 이걸 하려는 게. 그러니까 긴급한데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고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긴급은 시간 순으로 정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긴급은 제 생각에 뭘로 두는 게 맞는 거 같냐면, 지금 당장 PhD를 시작하실 분들, 그리고 당장 어떤 회사에 계신 분들이 학생분들에 비해서는 긴급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좀 더 무게가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그 기준하에서 지금 오더를 강병재 선생님이랑 최수용 선생님을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서재영 선생님, 그 다음에 김원 선생님. 근데 이 오더는 중요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 긴급을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물론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 그 두 분 중에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발언권을 받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 시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적어 오긴 했는데요. 그 가장 제 어떤 관심사는 사실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을 이제 근데 워낙 이제 생물학 쪽으로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쌓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저희 생물학계에서는 계속 이제 여러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전체 데이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엄밀한 해석 그리고 또는 이제 의미 있는 해석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학
수학적인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제 이제 현재 백그라운드이고요. 그러면 그 수학 중에서 무엇을 도입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제 여러 이제 뭐 디스커션 또는 이제 논문들을 봤을 때 옵티멀 트랜스포트 최적 운송 이론이 현재 상태에서는 시작하기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스터디를 제가 만약에 이제 조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채널직님하고 디스커션을 조금 했지만 우선은 사실은 좀 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지금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뭐 애도 생기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계속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제가 투자해야 되는 최소 비용은 명확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최소 비용을 그 뭐 미루지 않고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스터디를 조직해서 나 자신에게 계속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좀 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조직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최적 운송 이론을 가지고 이제 뭐 이제 범한 이제 논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내가 논문을 쓰게 된다면 이런 이제 그 최적 운송 이론을 응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해서 논문을 쓸까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뭔가 하나 사실은 이걸 이 스터디를 통해서 두 가지를 목적을 이루고 싶은 건데 하나는 내가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엄밀하게 기술을 하는 스킬셋을 얻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한 뭔가 단서 같은 것, 그러니까 이제 약간 PhD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다 보니까 이런 단서 같은 것들 내 스스로 발굴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이제 뭐 짧게 가져갈 수가 절대 이거 짧게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진행되는 방식 자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일주일에 이제 뭐 어떻게 가져갈지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디스커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계속 이제 수학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기술을 해 나가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 부분에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가지고 계속 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이제 논문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거가 되었을 때 아마 이제 스터디가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거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스터디 계획을 조금 뭐 성격을 조금 더 변경하는 방식으로 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약간 정리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생각입니다. 일단 그 피드백을 좀 말씀하신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시냐면 그 이제 아이가 생기시니까 그 정신없어요. 정신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학생들 시절처럼 그냥 그 별로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쓸 그 자원 자체가 없어요. 그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그 어떤 이거를 왜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 뭐 다른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정말로 그 굉장히 좀 명확한 어떤 그 골 하에서 이 당위성 하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몇 가지 이제 그 구체적인 당위를 위해서 지금 일단은 연구자 패스를 가실 거고요. 맞으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중간 과정들은 알 수 없어요. 중간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연구자 패스를 가시기 위해서 초반부이고요. 초입부. 초입부이고 이게 어떤 PhD를 받는다고 해서 사실 이건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테뉴어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처럼 어떤 테뉴어 트랙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어떤 그 어쨌든 이제 연구자로서 어떤 그 커리어적인 보상을 받는 그 패스를 위해서 지금 그거에 어떤 이제 입구로서 어떤 과정들을 시작하시겠다는 성격이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는 당장에 어떤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그거에 상관이 있는 거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뭐를 건드려야 되냐면 정체성을 건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방향, 내가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데 그 연구자에 있어가지고 그 몇 가지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런 거가 옵티멀 트랜스포트냐. 일단 그게 오케이라는 전제 하에서 대화를 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터디를 조직하는 어떤 그 기준은 그 지금 이걸 리딩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내가 적어도 이 옵티멀 트랜스포를 어떻게 어플라이 할지는 그 맥락은 이제 있죠.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나는 옵티멀 트랜스포트 연구자야라고 그냥 그거를 굉장히 비약해서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스터디가 목적이에요.
괜찮으신가요? 저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 만약에 저를 수학자로서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복소기하를 연구하는 수학자거든요. 수학자로 생각하면. 근데 제가 오히려 복소기하를 하기 위해서 박사 1년차 때 했었던 것은 저는 이제 확률론 공부를 했었고 대수기하 공부를 했었어요. 당시에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복소기하의 어떤 이제 네로한 필드들을 공부를 할 테니까 오히려 그 툴들을 좀 약간 확보해 놓는다는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었던 거가 그런 거고 약간의 좀 비슷한 좀 약간 툴들을 좀 일부러 좀 툴들과 시야들을 좀 넓혀 놓는다는 목적하에서 이 작업들을 하신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보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학교에서는 그 길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팩트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옵티멀 트랜스포트죠. 제 생각에 가장 임팩트, 그러니까 옵티멀 트랜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딴지를 못 거는 가장 두 가지 임팩트를 가는 레퍼런스가 제 개인의 의견에는 이 두 개예요. 하나가 제가 일부러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머신러닝 쪽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언급은 해요. 읽어본 거랑 별개로. 그래서 컴퓨테이션 옵티멀 트랜스포트 하나가 이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 보이시죠? 그 제목 기억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레퍼런스고 다른 하나가 이제 필드 메달리스트예요. 시드릭 빌라니는. 그래서 시드릭 빌라니의 요 레퍼런스. 그래서 그 가독성 여하랑 별개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레퍼런스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거를 공부하십시오가 아니고 내 어떤 모종의 일련의 공부가 끝났을 때 필요 조건을 뭐가 되냐면 저 레퍼런스들을 접근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년에서 1년 정도 공부가 진행이 됐어요. 왜 저것들을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는 별개로 그 공부의 어떤 아웃풋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저 나중에 목차들을 이제 읽었을 때 아, 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가 확보가 되는 거가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일단 오토 트랜스포트 연구자로 가는 커리어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걸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그러면 가장 이제 임팩트 있는 레퍼런스들이 저것들은 체크해 보셔도 괜찮지만 저는 저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오토 트랜스포트 쪽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저 목차들을 내가 메시아들을 가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랑 스터디들을 진행하는 것. 시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으신가요? 이거는 이게 그 내가 신경 쓰는 어떤 예를 들어 생물학의 맥락과 무관하게 옵티멀 한다면 어떤 이제 그 보편성으로서 담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목차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좀 익숙하신 KL 다이버전스나 그러면 진짜 여기서 그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물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몬지안 페리큐에이션 하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것부터 사실 이제 얘기가 사실 출발하는 거는 맞고요. 보면 이쪽도 제가 일부러 목차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레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 레퍼런스가 아니에요. 자,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지오메트리로 보기 위한 레퍼런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공부한다고 하면 그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랑 무관하게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레퍼런스들로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거나 해석학 계통으로 필지 메달을 받고 지금 이제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어떤 그 톡 같은 거 찾아보시면 무슨 mathematics is sexy 못다한 헛소리 짓거리고 있고 그냥 자기 놀고 싶은 대로 그냥 노는 재밌게 사는 양반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보면 자, 커플링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했죠. 커플링, 와서스타인 디스턴스의 어떤 중요성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 보면 이 어떤 디스크립션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몬지 프로그램의 디스크립션. 그 저희가 같이 대화했던 그거예요. 어떤 그 저희가 두 매저 간에 어떻게 조인트로 바꿀 거냐 아니면 어떤 이제 그 T라는 맵을 옵티멀 트랜스포트 맵을 이용해 가지고 몬지 암페리퀘이션을 만들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얘기 라인이고요. 말 대충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쪽 라인은 실질적으로 어떤 PD랑 함수 해석 라인이고요. 그 이쪽 라인들 전체는 그리고 이러면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왜 필요한지는 좀 납득이 가는 면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그 몬지 솔루션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리치 커베이처 로우 바운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이 모든 게 리치 커베이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얘기가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리치 커베이처를 옵티멀 트랜스포트 맥락에서 매니폴드라는 스트럭처를 버리면서 어떻게 얘기할지가 다 그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어떤 계속 이어지는 얘기들이 나오고 계속 지금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지오미터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필지 메달리스트고 해석학자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몬지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가지고 몬지 프로그램을 어디라고 해야 돼? 네, 그냥 제가 여기 이게 뭔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푸는 과정에서 이게 파트 1이죠. 그 다음부터 다 어떤 얘기인지 보시면 파트 2, 파트 3 전부 다 리치 커베이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 아 리치 커베이처 어떤 섹셔널 커베이처 계산하라고 하는 거가 그냥 어떤 그 영 오토노트랜스나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는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적어도 오히려 지금 이게 뒷부분은 좀 공부가 오히려 되어 계신 거예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그 배경 없는 사람들 상상해 보시라. 어떤 매니폴드의 정의, 리마니안 메트릭, 레비시비타 커넥션, 섹셔널 커베이처, 리치 이것도 한 세월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계산 레벨에서 작업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그것들을 요 앞 레벨에서 연결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하시면 그리고 본인 신경 쓰는 맥락에서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가 한 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하적 통계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해놨냐면 이제 이쪽 얘기들도 다 저쪽에 파트 1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쪽 파트 그쪽랑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들이 그 다음에 이 하는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 싱크론 알고리즘이 이게 벌만의 그 논문이에요. 요거. 그 이제 단어들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벌만의 논문과 기하학이 왜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오늘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음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된 KL 달번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KL 달번지 해시안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되어지거나 예를 들어 워스타인 디스턴스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맥락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터디들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그래서 저것들이랑 관련돼 있는 그 스터디를 몇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저 시드릭 빌라니의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드릭 빌라니 책을 읽기 정말 그지같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공부하시는 걸 제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메인 레퍼런스로 언급하는데 그게 가독성이 좋은지랑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가독성은 정말 제 개인 의견이 그지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온갖 렉처 노트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토픽들마다 가독성이 좋은 것들을 찾아 공부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이건 좀 약간 사이드 코멘트 성격이고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지금 리치 커베이처 등장하기 전에 옵티멀 트랜스포트에 대한 그게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것들은 그 순차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병렬성이라는 의미도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요것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수학적인 것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라는 것들을 특히나 이제 비수학 전공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선형대수학 공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단정지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만 만약에 내가 수학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자로서 서는 레벨에서 적어도 뭐는 되어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이거는 아예 그냥 대놓고 레퍼런스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기대수는 요거를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 알아야 돼요. 어떤 센스에서 알아야 되냐면 이 책이 그 기본적으로 어떤 학부 수학으로는 고급 선형대 수학 정도로 불리우는 책이에요. 기본적인 책이. 그러니까 수학 전공 학부생들은 다 아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어느 레벨에서 아셔야 되냐면 저 책에 있는 뭐라고 해야 돼?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자신이 이제 논증하는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가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수학을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옵티멀 트러스트에 관심 간다고 하는데 저거를 모르면서 그 말 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해석학이나 이런 것들 제 생각에 안 중요해요. 물론 저 책은 해석학 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리니어 알제브라의 중요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스터디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어떤 책을 기본적으로 보고 내가 그러니까 뭐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냐면 스펙트럴 티어럼. 그러니까 그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슬랙에다가 직문수 탭에 그 이재 선생님께서 답변 하나 달아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레벨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편하게 알고 있는 거가 되어야 돼. 이거는 수학의 가장 그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공부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가 한 반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기대수 1기가 그거 공부하는데 1년 걸렸어요. 1기가. 그 선형돼서 그 라인까지 가는 데서. 근데 그게 꼭 그만큼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그 중간에 해석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집합론의 아주 기본적인 랭귀지 그리고 선형대 수학 요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반년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옵티멀 테스트에서 저 어떤 그 부분들은 사실 이제 측도론이나 확률론적인 랭귀지도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냐면 이게 혼자 공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시다 보면 어차피 그 랭귀지가 막힐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형대서 공부하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 앱스트랙트 매저나 기본적으로 측도론의 랭귀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그 어떤 예를 기대수 라인을 쫓아가지고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의 의견에. 그래서 요것들은 실제로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막히시면 그냥 저나 이런 프로그램들 이용해가지고 몇 번 피드백 받으면 쉬워져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서정대수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서정대수는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공부 라인이 세 가지가 제가 이제 몸통을 좀 구분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선형대수 공부는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차피 가독이 전혀 안 될 거예요. 어차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을 시도하는 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볼 테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측도론이나 확률론이 필요할 텐데 그거 나오면 나중에 내가 정확하게 뭘 모르는지를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레퍼런스 뒤져가지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신 다음에 잘 안 되시면
그 아는 사람이랑 대화해보면 아 이거 이거 하면 그냥 몇 번 대화하면 끝나는 그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랭귀지가 적응이 되면 이제 리치 커베이처랑 그 신경 쓰는 맥락에서 연결지어가지고 연구시키는 맥락으로 하시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쇼커스로 하는 게 제 생각 그런 의미에서 1년. 선형대수 공부가 되는 게 반년, 그리고 저 어떤 프리리미너리에 해당하는 옵티멀 랭귀지를 그래도 아 저런 말이구나 이해하는데 한 반년. 그렇게 해서 1년이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박사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중간부로 가는 과정에서 이 랭귀지가 장착이 된 가운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박사 초년차에 하기에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러니까 렉처는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든 렉처 노트든 구글에 보면 널려 있고 널려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본인이 정리해야 하는 그 어떤 과정으로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고 오히려 그래서 되게 잘 정리해서 가르치겠다 이런 뉘앙스보다는 그 노트들을 정리해 나가는 어떤 창구로서 스터디를 쓰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정리가 되실 거거든요. 처음엔 이게 블록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 목차들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적어도 뭐는 그래도 확신하실 거라고 생각하냐면 요거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 옵티컬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얘기가 리츠 커베이처, 리츠 커베이처, 리츠 커베이처 그리고 끝나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리츠 커베이처 왜 중요한지는 뭐 중요하겠구나. 예, 그거는 이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는 일부러 저쪽 필드의 권위자를 빌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 이해 가시죠? 혹시 강연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그 다음 최종 선생님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선형대 수학을 위주로 일단 첫 번째로 좀 시도를 해보도록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거를 뭔가 책처럼 뭔가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좀 약간 지지부진한 느낌 들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디테일한 부분은 좀 아직 저도 물론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아예 섹셔널 커베이처 할 때도 사실 그 선형대 수학 선형 그 뭐냐 행렬이 나오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갖다 쓸까 약간 그런 생각들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부분들은 저 뭐에 대한 어떤 대화냐면 상상에 대한 대화인데 나중에 혹시 연구자 쪽에서도 예를 들어 교수가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수학을 헤비하게 쓰는 어떤 이제 그 생물학 연구자로서 교수로서 학부생들이랑 대학원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어떤 그 학과에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매스메리컬 파운데이션이나 백그라운드로서 리니어 알제브라를 개설하는 것들은 일반적이에요. 이건 컴퓨터 사이언스도 그런 어떤 이제 CS 쪽 교수들이 그런 거 가르치는 것도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이것들을 본인이 한번 정리해 두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섹셔널 커베이처나 옵티멀 트랜스포트 렉처 노트 읽는 것처럼 이거는 그 백월드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나중에 그 학생들의 입장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그걸로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제 개인의 의견은.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는 그 메인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가지 참고하실 레퍼런스는 그냥 기대수 라인을 따라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대수 라인을 따라가시면 여기서 지금 코멘트 해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기대수 공부를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디스커션들을 발생시키는 데 좋으면서 그 기대수 라인의 스터디 안 따라가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저 책은 다 하셔야 돼요. 이 책은 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선형대수를 공부한다면 그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는 코멘트예요. 제가 심지어 지난주에 그걸 인터뷰를 갔다 오면서도 선형대수 얘기하면서 저 책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 만국 공통 바이블이에요. 저거는 순차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레퍼런스 중에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딱 좋냐면 노트들을 한번 다 만드신 다음에 본인한테 편한 그 나중에 언제든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나 편해진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아 이때 이랬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정도로 갖고 계시면 한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두고두고 우려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으죠? 그래서 그거는 그 과정이 최소한 반년.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인텐시브한 의미에서 반년이고 그 이제 그거 공부를 뭐 하는 거냐, 뭐 스펙트럴 티어이 뭐냐 이런 것들은 그 너무나 많은 대화들 의미 있는 대화들 발생시킬 창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들을 해나가시면 되고요. 근데 하지만 오토리얼 트랜스포트 공부랑 병렬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병렬로 만드실 거냐라는 걸 고민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 선형대수 하고 그 다음 반년 동안 그걸 공부하셔도 되고요. 제 개인 의견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요 라인이 괜찮으시면 이제 화요일 스터디는 당분간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요게 되고 나서는 오히려 나중에 연구 쪽으로 가면 그때 이 대화들이 된 가운데 디스커션도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럼 또 그때 가서 이 채널에서 그런 친구들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시니까 오히려 그 메인으로 하는 걸 하나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고 근데 그거를 하나를 진행하시든 두 개를 진행하시든 섞으시든 그것들은 그 알아서
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근데 어떤 설득력이 되는 어떤 그 커리큘럼을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네, 그 커리큘럼 만들기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강유성이랑 충분히 대화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수영 선생님이랑 대화로 넘어가고 싶은데, 자, 이것도 제가 보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물론 이제 이미 레코드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따로 다 나눠놓은 대화들이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수영 선생님이랑 시작하는 것들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했던 대화들에 대해서 저도 좀 보려고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하는 아웃풋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어떤 FPGA, VHDL 이제 이런 것들을 전자공학 학생들이 전부 다 보편적으로 볼 만한 거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걸 만들고 싶은 그 과정들은 왜냐면 이쪽 수요들은 나중에 뭐 AI 반도체니 뭐 지금 이런 핫한 키워드도 아니더라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10년 후에 지금 이 공부하고자 하는 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뭐 수학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랭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싶지가 않고 나중에 전자공학 학생들, 컴퓨터공학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담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접근하기 좋은 스터디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게임볼 토대로 그것들 접근하고자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물론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머신러닝 어떤 것들 갖다 쓰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부수적인 부분이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FPGA, VHD 이런 것들을 어떤 게임보이 레벨에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아 이게 되게 재미있네라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호소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의미 있게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은 이 레코드 문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로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다 가져가시는 형태이기를 원하는 거고요. 만약에 썸네일에다가 이름 달아달라고 하시거나 특정 것들에 대해서 혹은 블로그로 가져가시는 거나 영상을 따로 가져가서 유튜브를 하시는 거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단지 유튜브 채널 레벨에서는 이제 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때 어떤 타이틀들을 보고 사람들 입장에서 아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히려 수학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들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이게 그것들 나중에 수학이랑 어떻게 연결지을지는 제가 이거 스터디해가지고 연결짓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로 레벨의 것들을 이게 어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이런 거 말고 재밌겠네 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메시지가 한 몇 개 정도의 영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으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삽질들을 해나가는 것들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시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거 있을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준비해왔던 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 있어가지고 공유를 일단 한번 해가지고 화면 보면서 네,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혹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PPT랑 이제 하나 네, 해놨는데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일단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게임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통해서 FPGA에다가 베릴로그 혹은 베릴로그 HD인데 저는 지금 베릴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베릴로그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요거를 가지고 AI 지금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같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에서는 굉장히 친숙하지만 이게 과연 01010일에 게이트 레벨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자공학과 친구들 혹은 이제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재밌게 해보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동시에 FPGA에 실제로 합성을 진행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 레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디자인이 먼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성을 진행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나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제약을 학부 레벨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타이밍 제약부터 시작해서 파워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툴들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지금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합성이라든지 단순히 설계뿐만 아니라 이후에 합성 그리고 합성이 끝나고 나서 이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저희가 맨날 TV에서 보는 웨이퍼 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FPGA 보드를 가지고 실제로 써먹어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기 위한 이제 전초 단계로 일단은 게임이라는
그 가장 데이터를 얻기 쉽고 가장 저희가 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플랫폼을 하나 선정을 했고요. 일단 슈퍼마리오를 골랐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적어놨는데 요거는 그냥 필요한 정보들인 거예요. 요것들은 제가 이제 지난 한 30일, 보름 정도 조사를 하면서 아, 요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해뒀습니다. 소프트웨어 레벨이고요. 일단은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야지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해야 할지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 환경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키워드 정도만 말씀드리자면은 도커 이제 아마 뭐 진짜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일단 간단한 수준의 도커를 사용할 거고요. 언어는 C++에서 파이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저도 뭐 많이 안 써봤지만 열심히 보고 있고요. 오픈 AI의 강화학습 플랫폼도 사용도 해보고 에뮬레이터라든지 그리고 그 오픈 AI에서 만들어준 슈퍼마리오 환경부터 이제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까지 이런 여러 가지 참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에서 이런 식으로 그 올려놨는데요. 여기 이제 뭐 많이 적혀 있지만 결국 리워드 펑션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서 마리오가 앞으로 갔는지 시간이 앞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났는지 죽었는지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그 예시의 리워드 펑션을 만들어서 뭐 리워드가 플러스면은 앞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는 슈퍼마리오 환경 만들어 놓은 이제 도커 환경 실행이 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제가 일단은 테스트용으로 테스트라고 만들어놨지만 그 슈퍼마리오 여기 맨 앞에 여기 작아서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슈퍼마리오라고 적혀 있는 아나콘다 환경을 따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헷갈리실 테니까 버전 같은 거 다 고정할 수 있게 설정 파일 만들었고요. 일단은 테스트용으로 오픈 AI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왜 일로 가 있지? 잠시만요. 가지고 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마리오가 움직입니다. 오메야, 놀러 가는 거야. 지금 모니터가 3대라서,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마리오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못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은 계속 여자리에서 점프만 하고 있잖아요. 얘가 이제 실행을 시켜보니까 아까 그 리워드 펑션이 너무나도 단순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뭐 뒤로 갔다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에서 앞뒤로 리워드 펑션이 이제 전진하고 시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제자리에서만 어느 순간부터 점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거를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언젠가는 얘가 점프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요렇게 만들어 놓은 요게 너무 로직이 단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롬 파일이기 때문에 실은 찾아보면은 메모리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 저희가 팩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면은 그 팩에 메모리 어떤 주소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바이너리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쓰면 어떨까 했는데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FPGA에 올려가지고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건데 현실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0101로 이산적으로 떨어지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 메모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거는 조금 이제 뭔가 저희들의 목적이랑은 벗어나지 않나. 그래서 이 전체 화면에서 오브젝트를 검출을 하고 그 오브젝트들 간의 뭔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뭔가 이제 다음 의사결정을 하는 뭔가 이런 식으로 AI를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은 굉장히 그 요즘 아까 말씀해준 AI 반도체가 핫하다라고 하는데 그 AI 벤더사에서 이미 AI 그게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근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라이브러리를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은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굉장히 좋은 강의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텐서플로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갖다 쓰고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의 의미가 뭐고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의 활용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데 이게 베릴로그라든지 좀 하드웨어 설계 레벨로 갔을 때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요거 그 라이브러리라는 게 그대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요. 돈 문제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긴 한데 뭐 언제까지나 라이브러리에 의존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거라도 직접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해볼까라고 좀 고민해 보면은 요 마리오 화면을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뭐 뭔가 있겠죠 데이터가 뭐 RGB 값으로 뭐가 있든 하여간 있을 텐데 이 데이터에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블럭을 검출하는 거를 만들어 본다든지 버섯을 검출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그 굼바 이 친구 검출한다든지 파이프를 검출한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디텍션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마리오의 위치와 마리오가 달리는 그런 속도 이런 걸로 이제 뭐 선형대수 레벨이겠죠 아마 이제 마리오가 점프를 했을 때 얼마나 거리가 거리겠다 뭐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가지고 이 한 스테이지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얼마나 빨리 깰 수 있을까를 뭔가 조금 더 많은 파라메타를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싶다가 일단은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에뮬레이터 환경을 좀 이제 분석도 좀 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나오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을 때 어렵다 해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면은 저는 다 오케이입니다. 대신에 포기를 안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너무 범위가 넓은데 예를 들어서 폼은 이프면 스위치 케이스 이런 거 인터넷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배워가지고 프로그램 어떻게 만드는데 를 잘 모르시는 분들 아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트, 플롯, 뭐 if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굳이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드웨어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썬, 수학 엄청 빡셀 것 같은데 실은 저는 이제 요거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학도 잘 모르고요, 실은. 제가 필요한 부분만 보고만 있고요. 파이썬도 지금까지 써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중국에서 이제 가게 매니저를 2년 반을 일했고 그 이후에 자바로 웹사이트 만드는 공부를 1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그때 만들었던 뭐 여기 왜 수식이 적혀 있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식이 적혀 있네요. 뭐 하여간 도서 대출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홈페이지에다가 만들고 이런 거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일본 와가지고 이제 씨뿔뿔 가지고 씨뿔뿔 가지고 뭔가 그 기계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거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설계 중에 DFT라고 하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넓혀가지고 설계와 합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른 연사분들이나 다른 프로그램 리더분들처럼 뭐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 직함도 아니고 뭐 엄청 오래 이 현업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딱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모르는 거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해답은 찾아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몰라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찾아내실 분들이면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는 방식은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맡아주실 분을 좀 구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주 간격으로 하되 모임에서는 이제 저희가 2주 중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모임을 할 때에는 그동안 저희가 뭐 어떻게 코드를 짜봤다, 어떻게 생각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의견 교환하고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임 자체 시간이 짧게 되는 분들은 네, 좀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을 하고 싶어요. 슬랙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짜고 있는데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리더를 맞춰주실 수 있는 분들 지금은 없으니까 제가 전부 하겠지만 소스 코드를 보고 이 부분이 좀 에러인 것 같습니다라고 리뷰를 해드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코드입니다라고 리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제 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초기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매주 너무 길어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예제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설계 환경에다가 이제 코드 하나하나 한번 해봐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뭐 회로도도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 집어넣어 놨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맡아서 해주실 분이 없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냥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면 다 오케이입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눅스 도커 이런 거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자동화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매뉴얼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보고 안 되면은 그냥 슬랙에다가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맥 상관없습니다. 제가 두 개 다 윈도우도 있고 맥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테스트 해가지고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모르는 거 어디까지 질문해도 되지? 그냥 다 해주세요. 이게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일을 배웠던 방법인데,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다 보니까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이 밀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가르쳐줬던 리더들은, 네가 지금 모르는 게 이게 맞니? 라고 먼저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빨리 이해가 되고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 물어보셔야 된다. 이 코드 뭔지 모르겠다. 이거 왜 쓸까? 여기 if가 뭐예요?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그냥 모른다라고 하면은 질문해 주시고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번 이런 거 뭐 게임 화면에다가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혹은 파이썬을 잠깐 봤는데,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 위에다가 뭔가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거 현업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면 제일 많이 하실 업무이실 건데, 그런 거라든지, 혹은 어떤 식으로 소스 코드를 리뷰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일 처리를 해나가는지, 현업 뭐 엔지니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파이썬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존재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짜놓은 소스 코드에 대해서 어떤 식의 로직으로 어떤 곳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뭐 해석식으로 적어 놓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일을 하는 곳에서도 이런 자동화 환경 같은 걸 많이 만들기 때문에 매뉴얼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적혀 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슈퍼마리오가 어떤 식으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화면을 띄울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화면에다가 뭐 이렇게 네모를 친다든지 혹은 뭐 색깔을 칠한다든지 이런 화면 위에서 뭔가 동작을 할 때에는 요거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잠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뭐 어떤 소스 코드에서는 어느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동작을 합니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둔 거고요.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만들 거고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보내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이번에는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블럭을 한번 검출해 보는 걸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블럭의 특징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이제 그 블럭을 어떤 식으로 그 엣지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런 수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파이썬으로 소스 코드 짜보고 결과물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 싶은데 출력이 잘 안 돼요라고 저한테 주시면은 이제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출력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고요. 일단 오늘은 좀 너무 소프트웨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드웨어는
이 소프트웨어 환경이 먼저 올라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하드웨어는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조금 이제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그 금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 채널 지금 공지 나간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 앞으로 그럼 격주 동안 진행한다고 생각해서 고정적으로 일단 줌 링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저도 그 배우는 입장에서 들어가서 같이 무조건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건 무조건 홀딩을 할 생각이니까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까지 따로 이제 계정 안 드리고 그냥 제가 그 줌링크 만들어서 공지하고 방 열고 레코드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고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만약 원하시면 해주시되 근데 제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제 배우면서 만들 생각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격주 단위로 공지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길면 한 2시간, 뭐 짧으면 한 30분에서 한 이제 한 2시간 정도로 진행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 혹시 다른 더 코멘트들 없으시면 이제 그 다음 분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그 순서로 이제 서재영 선생님과 김원 선생님 순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 제가 서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갖고 있는 시야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지금 그 실제로 구현을 해보신 가운데 또 그런 것들을 리뷰하시면서 본인도 약간의 어떤 이제 그 유익과 또 상대 여러 사람들한테 유익을 어떤 이제 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니까 그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이제 학부 졸업하시는 스테이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그 이 어떤 그 하는 작업들에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성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제가 이제 그냥 되게 나이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임플리멘테이션단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그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지금 하시는 것 비슷하게 예를 들어 뭐 그 조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역할 자체가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에서 그 어떤 엔트리 레벨의 어떤 웍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그게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것들을 어떤 조교라는 단어를 이제 굳이 붙인 이유는 실제로 그 어떤 랩실에서의 어떤 조교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어떤 엔트리 레벨이나 근데 사실 본인이 꼭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어떤 스킬셋을 이미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티어리들 관련된 것들을 알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떤 석박사 혹은 이제 어떤 그 회사에서의 어떤 약간의 헤드로 가는 어떤 역할로서의 그런 고민으로 생각할 때 그거에 맞게 이것들을 어떤 녹여내는 성격일 수가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이 이 채널에 합류하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미 그런 니즈를 명확하게 꽉 잡고 있는 가운데 그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수학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 단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논문들이나 동향들도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프로그레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수학에 대한 니즈를 느껴서 이제 이런 채널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경계하고 싶은 거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 단에서 어떤 것들을 본인이 구현할 줄 실제로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토대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 본인도 조금의 유익이 있겠고 그 유익을 이제 누리는 사람들도 사실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이제 이 최선의 어떤 보상으로 돌아올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그 선택에 맞게 스터디를 조직해 드리는 거는 서재영 선생님의 맥락에서는 괜찮을 거는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냐가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중에 이런 임플리멘테이션 부분들은 어떤 내가 신경 쓰는 어떤 구체적인 맥락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랑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최종 쌤이 그거에 되게 좋은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보이라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염두에 두고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염두에 두고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FPGA를 꺼내는 이런 거라고 하면 관심 가질 사람들이 꽤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라인들을 좀 약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작업들을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 여기까지는 제가 서재영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자면 이래요. 저는 뭘 만들고 싶냐면 이거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딥러닝이나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패키지들을 배우는 어떤 수요들이 어떤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냐면 오히려 시어리티컬한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임플리멘테이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상당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들을 임플리멘테이션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채널에서 수질 채널의 어떤 취지랑은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나중에 이런 수요 계속 있거든요. 어떤 내가 다른 분야로 해가지고 석사나 박사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임플리멘테이션에는 해본 적도 없고 감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그것들을 그 사실 이제 이미 유튜브만 해도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들을 쌓은 가운데 이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요즘은 저 지금 그 토픽에 대한 그 지금 뭐라고 해야죠? 사이드 프로젝트 성격처럼 그것들을 리딩하는 입장으로서 본인을 준비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냐가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 스터디를 진행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맞는 어떤 공부들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플리멘테이션 단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만질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를 들어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빅텍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임팩트가 있는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를 쓴다고 하죠. 예를 들면 그러면 물론 그냥 수식으로 다 돼 있으니까 라이브를 갖다 쓰면 되죠. 되죠. 근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내 어떤 그 감들을 갖고 있는 약간 그 부분들은 좀 다른 의미의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쪽을 지금 어떤 연습을 좀 더 하고 싶으시냐? 좀 본인의 어떤 인생을 길게 본다고 했을 때 약간 저는 그 부분을 좀 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뭐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좋아요. 그걸 막겠다는 의사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한번 말씀은 명료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시는 거라면 그거라면 어느 방향이든 오케이요. 전달이 됐죠. 혹시 서정 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넘어가고요. 네, 우선은 약간 저도 생각은 했었는데, 저도 우선은, 저는 솔직히 막 생각이 깊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냥 이 요새 나온 핫한 LLM 기술과 복싱을 접합해보고 싶다라는 게 제 1순위 의견인데, 근데 이거는 제 의견인데 또 팀원이나 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설명 같은 기술들이 나중에 내 투자나 그런 어떠한 계획에 조금 더 필요해가지고 조금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의 니즈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캐글이나 약간 조금 그런 쪽에 니즈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거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스 앤 노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는 게 저도 100만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거는 그 모든 의미에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똑같은 임플리멘테이션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그냥 내가 뭐 재미삼아서 하는 걸로 좋죠. 좋은데 그 사실 인생의 어떤 지금 분기점 중에 하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끌려가시는 방향에 따라서 가셔도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정도라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딱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류를 좀 느끼긴 하는데 뭐 하시다가 뭐 좋은 방이 될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만약에 오케이가 되시면 일단 채널에서 스터디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방에든 정하시되 지금 여기서 어느 방에든 정하시되 현재 이제 드라마 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라마가 격주로 진행이 되면 그 다른 줄을 쓰든 아니면 어떤 그 드라마 하는 주간에 어떤 시간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채널 프로그램을 두 개를 리딩하시진 않도록 적어도. 그러니까 병렬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개 스터디를 다 리딩한다.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본인한테 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한 이유예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는 주기를 원하냐면 아웃풋은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는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복싱이랑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LM을 접목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거는 관심이 있다지 그게 아웃풋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터디가 진행이 될 때 한 가지는 명료하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딥러닝의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실제로 알려준다. 이거는 되게 아웃풋이 명료하잖아요. 이런 거라면 오케이요. 근데 이제 그 아웃풋을 명료하게 설정하시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성격이면 좋겠다. 딱 거기까지. 근데 단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한테 어떤 보상이 돌아올지는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겠다. 저는 20대 때 시간과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든 의미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다가 좋은 게 생기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리 생각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서정 선생님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그래도 얘기하시고 아니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약간은 고민인 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했을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서비스 레벨 정도로 만들고 싶다는 저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데, 그 다른 팀원 분들께서는 조금 그러한 욕구가,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서비스가 좀 완성된 그런 아웃풋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다른 분들은 조금 경험 좀 위주여가지고 이 두 사이 간극을 조금 어떻게 제가 조금 처리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웃풋을 상대방한테 명료하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웃풋과 상대방의 아웃풋은 같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이거를 지금 같이 공부하면 뭐를 얻느냐라는 거는 명료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달성하고 안 달성하고 그 사람 몫이지만 그거를 합의해 놓고 시작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공유를 그럼. 우선은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그런 다른 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우선 제 스타일부터 설명하면은 그냥 약간 눈앞에 있는 거를 사냥하고 싶다. 약간 RPG처럼. 근데 그게 조금 약간 그게 뭐든지 앞에 있는 것도 사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근데 우선은 지금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처음일 것과 같이 요새 LLM, 그냥 챗 GPT 같은 모듈은 다음과 같이 좀 기존의 언어라기보다는 이게 멀티모달이라고 언어뿐만 아니라 이런 타임 시리즈, 이미지, 그러한 다른 센서 같은 거를 병합해서 하는 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도 조금 그런 과제를 지금 냈고 지금 연구비를 받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복싱에 적용하면은 조금 해보고 싶다. 약간 지금은 그런 아이디어고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 뭐 두 번째 거든 세 번째 거든 뭐 그냥 하고 싶은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드라마 하는 이유는 이게 좀 이게 철권 8 프로모션인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 눈앞에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사람처럼 만들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드라마 끝나면 뭐 다음 거 그건데 핀판넬 시스템 뭐 좀 이상한 소리긴 한데 뭐 패스하고.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질문 이 두 개를 어떻게 접할 것인가 라는 거 좀 고민을 아까 해봤는데 또 하필 또 아침에 이런 움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드론을 이용해서 사람을 탐지해가지고 벌금을 물렸다. 약간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미래 드론 같은 경우 드론 날아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봐가지고. 그리고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좀 이러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쪽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한다고 해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젝트 진행 이유인데 딱 두 개거든. 첫 번째는 내가 너무 교수님 그늘 밑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수님 잘 일하고 하니까 잘 되니까 나 좀 잘하는 놈인가 그런 오만함이 있었는데 회사가 한번 딱 깨지고 나니까 나는 못난 놈이다. 약간 그런 마인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나만의 것을 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생겼거든. 그런 그거랑 조금 그러니까 소통 못한 거 아까 최수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소통을 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일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연구실에서 좀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이것대로 회사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러한 모임들 통해서 조금 내가 소통을 잘하거나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조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환영하고요. 재밌게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서정 선생님의 하신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피드백 좀 듣고 그 다음에 김원 선생님 얘기로 넘어갈게요. 혹시 최수영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약간 몇 번 그 드라마에도 참가를 해봤었고, 이제 레퍼런스도 보고 했었는데, 그 방향성이 좀 많이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를 통해서 뭐 드론이건 아니면 로봇이건 무언가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제 뭐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라는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드웨어 레벨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보고서 그거에 맞는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항상 끝단에 있는 뭔가 그 결과물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드론을 띄워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LLM으로 한다. 뭔가 이제 하나하나의 굉장히 이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주제인데 이걸 동시에 병행을 하는 거는 실은 웬만한 중소기업 엔지니어 한 3, 40명 있는 회사도 어려울 정도의 각각 프로젝트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구하는 스킬셋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시해 주셨던 예시들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 뭐 아두이노에다가 이런 걸 연결해봤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드론이라고 하는 어떤 하드웨어, 뭐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띄우기 위해서는 LEDP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얘를 만약에 띄운다라고 했을 때 이미 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프로펠러의 파워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이 프로펠러의 파워를 어떻게 조절을 할지, 이런 이제 조금 더 드론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큰 주제에 다가가면서 하나의 이제 조금한 뭔가 목표들을 설정을 해나가면서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아, 이거는 좀 재밌지 않을까?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제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본인도 길을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상태? 이런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는 다행히도 보통 이럴 때는 그냥 나올 때까지 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굉장히 좋고 다 좋고 이렇게 뭐 조건일 교수님도 이것저것 레퍼런스 굉장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실은 방향성을 찾아가는 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제 과연 드론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게 먼저인 지금 서정님께서 가지고 계신 스킬셋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드론으로 뭔가 유익을 주는 게 먼저일지 드론을 먼저 띄우고 조종하는 게 먼저일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지금까지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혹시 서정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약간 저도 이게 저희 교수님이랑 저랑 스타일이 약간 비슷해졌는데 저희 교수님도 일하는 스타일 보면은 계획서 이렇게 거창하게 써놓고 맨날 보면 저한테 맨날 해당시키거든요. 왜냐면 전 이런 것이 조금 이런 게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좀 저런 관점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저런 관점도 좀 생각하면서 조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정당한 비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슬랙이나 이런 데서 좀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해서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올려주시면 좋겠고, 최종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한번 이제 적어도 이제 시니어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코미티들 한번 좀 받는 것들은 모든 의미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배움을 위해서도 오히려 그게 더 어떤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락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나서 뭔가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고요. 그리고 김원 선생님 얘기까지 오늘 하고 좀 마무리 좀 짓고 싶은데, 제가 좀 약간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원 선생님 경우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널의 스터디들은 이거를 리딩하는 사람들한테 최선의 아웃풋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스터디들이 조직이 될 때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니즈냐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가운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니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많은 경우에 약간 커리어적인 니즈, 혹은 어떤 그는 지식의 어떤 부재에 대한 니즈, 아니면 무슨 나중에 내가 석사나 이제 학석 박사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원 선생님은 그런 니즈가 아니에요. 제 개인의 생각에. 그것보다는 지금 뭐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거냐면 정체성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리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수학 공부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가장 얻고 싶은 것이 뭔지를 보면 어떤 수학을 하면서 자신이 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경우에는 그 본연의 니즈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어떤 얘기들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강민수 선생님과 대화했을 때는 지금 이제 박사과정으로서의 어떤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어레인지 할 것이냐 이런 거에 고민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본인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어떤 그 고민 가운데 오히려 약간 좀 그런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행복하게 살지에 대한 그거를 고민하는 현재 이제 매개체로서 지금 채널에 머물러 있다는 뉘앙스를 저는 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조직하는 맥락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스터디를 조직하냐 이거 이전에 지금 원하는 게 약간 이쪽이 맞느냐부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전달이 됐나요?
그 혹시 원하는 게 이쪽이 맞냐는 그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지금 이제 이 와닿지가 공부의 않아요. 목적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학위나 어떤 그 뭐라고 해야죠?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커리어적인 보상이나 물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가 아니라 근데 그 가장 이제 밑바닥에 있는 어떤 지금 이제 수질 채널에 참여해서 얻고자 하는 거가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보상이냐가 질문이에요. 음, 네, 그냥 수학하면서 행복하게 하는 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인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그 이게 몇 가지 대전제가 좀 깔리게 되는데 하나는 제가 그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이런 말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 먹고 사는 거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 기본 그냥 가장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보통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사친 순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살다 보면 그냥 주어지니까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들이 살다 보면 대부분의 순간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들이 유익한 순간들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제대로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제 속된 말로 그냥 어떤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게 뭐 도 닦으면서 어떤 그 도사 흉내내는 그거 말고 제대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느 쪽으로 관심이 있고 내가 어느 쪽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스터디를 뭐를 언제까지 끝내고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 스터디에 뭐 당연히 이제 그 수질 채널에 멤버십으로서 이것도 들어올 수 있고 저것도 들어올 수 있고 이것도 지금 스터디 조직할 수 있고 다 좋지만 그거 이전에 저는 이게 보통은 제가 이 과목을 정해서 이 과목을 이때까지 이렇게 아웃풋을 만드는 것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거 말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이런 거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는구나를 볼 수 있으면 성공인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에서 뭐 필요하면 뭔가를 조직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런 거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면 오히려 그 시점에 스터디를 종료해도 될 것 같고 또 뒤집어서 거기서 오히려 나 좀 더 해보고 싶어 하면 더 길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요. 혹시 괜찮나요? 그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좀 더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단 두 가지 정도 아이템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파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게 단순히 어떤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니즈라기보다는 지금 본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다 그냥 꺼내지 못하고 있어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얘기하되 그 매개체로서 수학을 쓰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 수학 공부가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선은 어느 레벨이냐면 수학을 좀 안다고 하려면 제가 이거는 이제 이제 순수 수학을 공부하는 맥락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 순수 수학 쪽으로 어떤 PhD들을 노릴 정도의 학부생이 되려면 어느 레벨에 도착을 해 있어야 되냐면 고등학생일 때 기대수 전체를 다 하는 레벨이 돼 있어도 순수 수학하기 쉽지 않아요.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어떤 과장으로서 얘기하는 정서가 아니라 저는 그 정도 레벨에서 순수학적으로 커리어 말아먹은 사람들 많이 알아요. 고등학교 레벨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뭐 측도론, 뭐 확률 이런 건 쉽고 그 대수기야, 뭐 복소기야 이런 것들을 이미 흡수할 수 있는 레벨에 도착해 있는 경우들이 해보니까 수학 뒤지기 어렵네 해가지고 꺾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수학에 대해서 그 챌린지를 시키는 의미를 주고 싶고 오히려 그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의 어려운 거에 정면으로 당도하도록 공부를 시키고 싶고 근데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공부를 해라 이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창구이자 매개체로서 수학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대놓고 유튜브 채널을 파서 기대수나 이런 것들의 공부들을 본인이 리딩을 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쪽은 순수수학 방향으로 리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거기서 본인이 보게 될 거거든요. 내가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느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제가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취지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걸 경계하는 거냐면 이 계룡산에서 도 닦을 거면 제대로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할 거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어떤 내용들이 쌓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김원 선생님은 기대 스터디를 하나 만들어서 조직해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 스터디가 꾸준히 이어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맥락은 아니고 그냥 본인이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만들어 주되 이제 근데 그걸 본인의 채널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 동안 그 어쨌든 본인이 이제 리딩을 해야 될 테니까 공부할 거는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난 이런 쪽의 수학들에 관심이 좀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지금 입시 가르치시는 의미에서도 그 당연히 해줄 말들이 생길 거예요. 이 수학들을 본인이 공부한 입장에 서 있으면. 제가 오늘 김원 선생님 들어오실 때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에너지도 무지하게 들고요. 별로 경제적으로 당장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물론 예를 들어 소위 이제 해석학개론 입실론 델타 이런 거 배우면 조금 잔치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수험생들한테.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뭐 에센셜하냐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어떤 그 길로 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본인이 그 이제 그 있었던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예컨대 어떤 그런 거에서는 필요한 어떤 지식들이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로이긴 할 것이다. 그 과정들이.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빤스런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빤스런이라는 거는 이 공부를 하다가 나 순수학적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좀 약간 적당한 베리에이션을 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보통은 이제 순수수학이 아닌 방향을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오히려 김현 선생의 경우는 순수수학의 코어를 향해서 좀 도전하는 방향 쪽으로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말씀드린 건데 해주시는 얘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피드백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피드백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한 100명 중에 이런 얘기들 제가 해주는 건 5명이 안 돼요. 보통은 순수학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음, 저도 수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고, 한데, 뭐 일단 경제적인 이런 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음,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에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애썼고, 네. 어,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파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취지도 이해를 하겠고요. 음, 네,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말 아끼셔도 괜찮고요. 저는 약간 도전을 좀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세요. 생각 깊이 해보시되 제가 여기서 도전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생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예를 들어 뭐그 어떤 대치동에서 어떤 강사로 일하거나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하려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생겨서 그 길들을 간다가 좀 더 맞거든요. 그래서 그 윗레벨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떤 입시 강사로서 내가 잘 나가고 소위 말해서 어떤 고3에 1등급 받는 이제 이과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어떤 그런 스킬셋들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 뭐 그냥 대놓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스카이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내가 스킬셋이 되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다 해서 거기서 인간이 만족이 안 되는 면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그 적어도 이제 수학적인 쪽에서 보면 그 물론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과외하고 뭐 학원에서 강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분명히 학문적으로는 그것 따위랑은 비교가 안 되는 레벨들이 있어요. 그게 토익 강사가 그 영문학 교수를 할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랬을 때 그 적어도 그 학문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발을 들이는 걸로써 뭔가 애를 써볼 것이냐가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래야 되는 삶의 당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될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나가는 그냥 이제 스타 강사 되는 게 이 어떤 그 보잘것없는 학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 하는 거에 비하면 말이 비교가 되지 않지. 근데 뭐에서는 그 적합할 수가 있냐면 이 어떤 그 학문에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신의 영혼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학문을 하면서 내 어떤 정체성에 서가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즐거운 것.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지. 약간 이게 어떤 통상적인 어떤 학자들이 가는 어떤 그 순수학문을 하는 이제 학자들이 가는 라인이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 라인에 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수준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젊을 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고 저도 그 고민들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원래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학자들 보고 참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되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참 여러 결에서 오해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대 사장님들에 비하면 어떤 순수학하는 사람은 참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당시. 그리고 지금도 그 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있지만 지금은 예스앤노예요. 많은 결에서 예스앤노고. 근데 그걸 따라서 이제 왔던 길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꺾을 길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어떤 저도 이제 학원 이제 강남 그 뭐라고 하죠? 그 저쪽 압구정 쪽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시절이 있었고 저도 이제 어떤 그 1등급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절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는 온갖 관문들이 다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심지어 지금도 아씨 나 때려치고 그냥 회사 가서 그 좀 돈 좀 벌어볼까 하는 그 생각들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내 삶에서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남을 배려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이기적으로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그 가장 후회하지 않고 죽겠느냐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거기서 의사결정들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좀 약간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고 싶은데, 저는 그 수학도 집 밖과 함수를 배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원리는 저는 쌍대성이라고 생각해요. 흑과 백, 양과 음.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얻겠다. 이게 아니라 그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잃었을 거잖아요. 여러 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많이 얻었다고 칩시다. 그럼 정신적으로 뭔가 얻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정신적으로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든지 그거의 어떤 일종의 익스체인지이자 트레이드의 문제예요. 어떤 이제 그 강철의 연금설 보면 이제 그 어떤 등가 교환, 물론 이 등가 교환의 어떤 그 모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철학을 담고 있지만, 저는 이걸 약간 저는 쌍대성 정도로 표현해요. 듀얼리티. 그래서 절대적인 허무, 어떤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과 절대적인 어떤 삶과는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든지 어떤 나한테 하나의 관문이 닫히면 하나의 새로운 관문이 열리는 거고 반대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떤 관문들을 그 나한테 주어진 거에서 골라갈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약간 그런 점에서 본인도 이제 그런 수학 공부들을 해보겠느냐. 그래도 이제 수학이 본인의 인연에 닿아 있는 면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혹시 공감이 가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 보통은 이렇게 권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맥락이에요. 근데 본인이 여기서 지금 수학을 해보겠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시리어스하고 프로페셔널이 될 생각으로 해보고 나서 꺾더라도 꺾는 게, 저는 이 맥락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히려 그 보상도 적고 장난이 아닌지에 대해서 본 건데, 근데 여기서 시리어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율 채널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재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멍청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 보상상 보이지 않는데 나 이거 좋으니까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인지를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번 의사결정을 하고 시작하면 저는 그냥 보통은 이제 적당히 돌아가게 두거든요. 그냥 뭐 매주 스터디만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정도 드는데, 만약에 제대로 할 거면 그 당연히 장난이 아니죠. 그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그 제가 이제 명확하게 어떤 요구할 것 같아요. 뭔가가 진행이 되면. 괜찮죠? 그래서 오히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약간 애매하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기 때문에. 네. 혹시 김원 생 하실 말씀 음, 있으시면 듣고. 우선 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인생의 여러 스테이지가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입시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안주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일단 절대 아니고요. 저도 진짜 어드밴스드한 수학을 하기 위한, 그러면서도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창구로서 이거를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이 굳이 입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었어도 됐었지만 굳이 이걸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냥 수학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제가 좋아서 지금도 진짜 7시 반에 일어나서 거의 12시까지 거의 다 수학을 하는, 제 거의 모든 시간이 그렇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건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경계하시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계룡산에 독 닦는 그런 스탠스로 있는 것보다는 시리어스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랬던 것은 뭐 저의 성향도 있겠지만, 음, 네, 약간 여러 가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근데 시리어스하게 한다는 거를 저는 오히려 좀 경계하고 싶어요. 뭔가 삶에서 시리어스하게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다고 생각해요. 뭐 10년에 걸쳐서 이런 것보다는 제가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래왔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경계하고 약간 음,
열심히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걸 취미 성격으로 하면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오히려 시리어스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음, 그 지점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함께 하시는 이제 형님들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20대 초반, 중반 그때 하는 어떤 고민들이 있고, 또 그 시간을 지나가서도,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서 다 시리어스하게 살아요. 오히려 그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고등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왜 어떤 사춘기라고 부르냐면, 그 실제 경험은 따라오지 않으면서 머리로 생각이 크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삶이 이제 커지면 그 이제 당장 이제 나한테 아이가 생기고 그 어떤 여러 이제 삶의 경험들이 쌓이면 그 어떤 여러 가지들이 안 당연해지고 어떤 내 삶의 어떤 무게들이 안 당연해지고 그러니까 그 삶이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는 형태로 돼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고민들을 했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오히려 30대 때는 되게 편했고 여러 그러니까 어떤 일은 시리어스하게 하지만 어떤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고민들은 오히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객관화도 그렇고 어떤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된 만큼 편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그게 뒤집어서 그 다음에 시리어스한 결정들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도 좀 오히려 명료해지는 면들이 생긴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커지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시리어스하게 해보라는 건 어떤 거에 가깝냐면 그 제가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환기에 가까워요. 제가 지금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입시 강사가 수준이 낮다 이런 말 하려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른 길이에요, 전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길에서 다른 길이냐면 토익 강사랑 영문학자랑은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토익 강사는 영어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거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토익 강사는 영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영문학자도 본인이 영어를 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영어를 알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토익 강사는 그 길이 아니에요. 수학 입시는 어떤 거냐면 나폴레옹 18세기 이전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입시라는 걸로 수학을 알아간다고 하는 거면 토익 강사가 영문학자한테 내가 영어를 안다고 설명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거나 그거보다도 훨씬 덜 가는 거예요. 그 이게 어느 선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보통 그 제가 보통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직문수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해놨는데 그 대학교 전공 수학을 공부하면 한 어느 정도에 이르냐면 그 대학교 학부 졸업하기 전에 한 150년 전 정도에서 한 100년 전 정도의 수학에 이르러요. 석사 때까지 공부하면 한 1930년 정도의 수학에 이르면 잘하는 거예요. 박사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2, 4년 공부하면 1970년대까지 이르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입시 때 나는 1등급을 가르칠 수 있고 나는 킬러 문항을 푸는 능력들을 어떤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그 약간 토익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을 잘 이거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거를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젊은 친구들 왜냐하면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입시 강사로서 가르친다는 건 물론 전 입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결에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스킬셋을 얻은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만족이 되고 거기서 내가 성공을 맛볼 거야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인생의 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학문을 하는 것 따위랑 비교도 되지 않는 인생의 길이에요.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이라고 따진다면. 근데 내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내 영혼의 만족 그리고 내 어떤 나다운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저는 학위를 얘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떤 것들을 묵묵히 가는 어떤 그 길들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이 전부 가는 길들을 미련하지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가 제 거고 제가 말하는 시리어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은 시리어스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단순히 시리어스하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것들을 어떤 시리어스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본인이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정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토익 강사랑 영문학자 중에서 영문학자가 더 우위에 있는 삶이다. 아닙니다. 영문학자가 더 볼품 없고 그 어지간해서는 가면 안 되는 길에 그 보통은 뜯어 말려야 되는 길에 가까운데 본인의 정체성이 영문학자에 가까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토익 강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오히려 현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려는 건 이게 아닌데 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맞고요. 네, 그 정도로만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괜찮죠? 네, 그 아마 이런 니즈를 저는 갖고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 본인도 사실 뭘 원하는지가 그리고 사실 용기도 필요한 거고 그 애매한 건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스타디를 몇 가지는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좀 어떤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좀 어떤 재편성을 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서정 쌤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드라마 이번 주 프로그램 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맞나요? 그거 있고 그 최종생이랑도 이제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고 화요일 프로그램은 좀 약간 그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니즈가 좀 정해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스케줄도 좀 약간 좀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은 제가 변경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피드백들이랑 디스커션은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열려 있는데 오히려 약간 이 화요일 프로그램에 뭔가 하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최선의 필요는 현재로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기본 선생님은 대화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더 나중에 대화하고 싶으면 나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좋아요. 그때 어떤 좀 더 대화하고 싶으시면 대화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